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평생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남편과 갈라서게 된 그 사연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식구 내 가족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겠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정과 시댁을 대하는 차별이 너무나도 심했던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한우를 먹으러 가던 사람이 저희 친정엄마가 놀러 오시면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람이 먹는 거로 그렇게 치사하게 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결국 남편은 저에게 숨겨왔던 친정과 시댁에 엄청난 차별이 들통이 나며 남편을 향한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편과 제가 만나 결혼하게 된 계기는 뭐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제가 대학을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연애에도 특별한 관심 없이 제 일에 참 만족을 하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친한 친구가 저와 어울릴 만한 남자가 있다면서 만나봤으면 하더라고요. 저는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남자를 좋아했는데 친구가 말한 남자분이 딱 그런 스타일이라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친구 말대로 남편은 참 자상하고 다정한 성격이라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게 남편의 매력으로 다가왔고요. 남편은 제가 세심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순수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요. 아마 서로 결이 비슷해서 그렇게 끌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시부모님과 시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도 전부 저에게 잘해주는 편이었고요. 그렇다고 막 살가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챙기면서 나쁘지 않은 사이 정도였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저희 남편이 싹싹하다면서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저는 결혼 후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관두면서 많이 아쉽기는 했지만 남편은 제가 어린이집 교사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자기 내조를 하면서 지내주길 바라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남편을 챙겨주면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저 하나 책임져줄 능력은 충분히 되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참 고마웠던 것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저희 친정에 잘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았던 것은 남편이 저희 친정과 시댁을 똑같이 챙겼다는 것이었죠. 저희 친정이든 시댁이든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도록 모든 차별 없이 대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남편도 변심을 하긴 하더라고요. 결혼 초까지 안 그러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자 친정이랑 시댁을 은근히 차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에는 인터넷으로 귤 한 박스를 시켜서 보내면 시댁에는 그보다 비싼 배를 사서 보내고 제가 서운하다고 하면 저희 엄마는 귤을 좋아해서 그걸로 보내드린 거고 시부모님은 배를 좋아하셔서 그런 거라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작은 거로 따지는 것도 그렇고 더 말하면 제가 치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계속된 저희 친정과 시댁의 차별은 그뿐만이 아니었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비싼 한우집에 횟집을 가면서 저희 엄마가 오시면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하거나 한우집이나 횟집이 아닌 그보다 저렴한 감자탕집이나 삼겹살집으로 모시고 갔던 겁니다. 그것도 저희 엄마가 한우보다 삼겹살을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며 남편이 변명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치사하고 얄미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게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계속되면 누가 봐도 의도된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치사한 사람이 되든 말든 남편에게 직접 말을 하게 되었어요. 당신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내가 뭐가 치사하다는 거야? 우리 엄마 오시면 밥값도 얼마 안 하는 감자탕집이나 삼겹살집 모시고 가면서 시부모님 오시면 횟집에 한우집에 비싼 곳으로만 골라서 모시고 다니잖아. 지금 우리 엄마 당신 부모 아니라고 차별하는 거야? 차별이라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오해야. 난 정말로 장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모시고 간 거라고.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감자탕보다 회 더 좋아하시고 삼겹살보다 한우를 더 좋아하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엄마 오시면 우리 엄마도 횟집이랑 한우집 모시고 갈 거니까 당신 자꾸 삼겹살이랑 감자탕 먹으러 가자고 하지 마. 내가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알았어. 고참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그때 남편은 절대로 저희 친정엄마랑 시부모님을 차별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앞으로는 엄마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시부모님이랑 똑같이 해달라고 말했어요. 아니면 저는 남편이 저희 집이랑 시댁을 일부러 차별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절대 아니라면서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면서 조심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한동안은 남편이 저희 친정이랑 시댁을 똑같이 대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돈 없는 남편의 차별에 결국 제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저희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 걸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똑같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남편이 신옷을 사주면서 갑자기 저희 동생 옷도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은 얼마짜리 옷을 해주느냐보다는 남편이 자신한테 신경 써준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저도 남편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아니라면서 신우한테 해줬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는 건데 뭐가 고맙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여동생이면 남편 여동생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저희 동생한테도 백화점으로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주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저희 친정에도 다시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친정과 시댁을 차별해오던 남편에게 쌓였던 서운함이 그 순간만큼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고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착각을 했던 것인지도 전혀 모른 채요. 얼마 후 저희 동생과 신우에게 남편이 백화점에서 사준 선물이 엄청나게 다른 수준이란 걸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이 저희 여동생을 백화점까지 데리고 가서 옷을 사줬지만 신우에게 해준 것은 옷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시댁 모임이 있어서 식당을 예약하고 다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신우가 그동안 못 보던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자랑을 했어요. 언니, 이 가방 어때요? 오빠가 저번에 백화점 가서 사준 건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 네? 저희 남편이 사준 거라고요? 남편이 아가씨한테 옷 사줬던 거 아니었어요? 아가씨가 지금 한 가방 엄청 비싼 거잖아요. 맞아요. 오빠가 언니한테 결혼기념일로 사준 명품 가방보다도 좀 더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언니보다 오빠는 친동생인 제가 더 소중한가 봐요. 신우의 말에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제 동생이랑 신우랑 백화점에서 똑같이 옷 한 벌 사줬다고 하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묻는 얼굴로요. 게다가 저희 결혼기념일에 처음으로 남편이 저에게 사준 가방보다 비싼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날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신우의 말에 많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들키면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져서는 급하게 물을 들이켰죠. 그리고 결국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 일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우를 챙기면서 제 동생 옷까지 사준다고 하기에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한테 결혼기념일로 선물한 가방보다 비싼 걸 신우한테 사준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신우한테 비싼 명품 가방 사주면서 미안해서 제 동생한테는 옷 사준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죠. 신우가 한 명품 가방은 남편이 제 동생에게 사준 옷보다 몇 배는 비싼 거였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잘못했다면서 바로 저한테 빌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현정이한테도 옷 한 벌 사주고 말 생각이었거든? 그런데 백화점에 가더니 명품백을 사달라고 조르지 뭐야. 어차피 곧 본인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버는데 오빠가 돼서 이런 거 하나 못 사주냐고 뭐라고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마음이 약해져서 사주게 됐어. 동생 앞에서 못난 오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비싼 가방을 사줄 거면 나한테 의논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이번에는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당신 허락 없이 이런 짓 절대 안 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못했어. 그날 남편은 정말 밤새도록 저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일은 넘어가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 행동까지 계속 모른 척하며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남편이 저 몰래 시댁을 챙기면 그만큼 똑같이 친정을 챙기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에게 서운한 소리를 하느니 차라리 저도 제 친정을 챙기자 싶었던 거죠. 남편에게도 앞으로 말없이 시댁 식구만 챙기면 저도 똑같이 제 친정 식구를 챙길 거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날 밤은 남편한테 각서까지 써서 받아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남편이란 사람에 대해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미 남편이 저희 친정 식구와의 시댁 식구를 차별할 때부터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조금씩 신뢰가 깨지니 남편을 온전히 믿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시댁 식구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물론 저와 결혼 전에도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편이긴 했지만 저랑 결혼 후 풀리면서 자리를 잘 잡았거든요. 물론 중간에 남편 회사가 정말 어려워져서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었지만 옆에서 제가 버텨준 덕분에 남편이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 덕에 남편과 제가 했던 자녀 계획이 미뤄지며 결혼하고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가 없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 사업이 자리를 잡고 잘 되기 시작하자 시댁 행동이 갑자기 변해버렸던 거죠. 저를 무시하면서 저희 친정과 당연히 시댁을 더 챙겨야 한다는 마인드로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남편 사업이 잘 풀린 게 제 덕은 하나도 없고 남편 덕인 것처럼 여기면서 남편의 가족인 당신들이 더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덕을 보고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으니 저를 무슨 남편한테 빌부터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저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고요. 그동안 남편 옆에서 같이 고생하며 뒷바라지한 게 바로 저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시댁 식구가 모두 변했다는 걸 제가 체감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의 큰 배신과 함께 기어이 제가 남편이란 인간과 갈라서야겠다고 결심한 대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나이가 드시더니 몸이 약해지시면서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되고 자식으로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엄마한테 보약을 지어드릴까 하다가 엄마 몸에 홍삼이 잘 맞아서 괜찮은 홍삼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엄마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반응한 남편의 행동이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홍삼을 주문해서 장모님 댁으로 보내드렸어? 응. 엄마가 요즘 자주 감기에 걸리시고 몸도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자꾸 감기 걸리시니까 걱정이 되네. 지금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홍삼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걸 나한테 상의도 없이 장모님한테 보냈다고? 저는 그때 남편의 말에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홍삼이 진짜 비싸다면 말을 안 하겠는데 저희 상황 정도면 저희 엄마한테 홍삼을 보내는 게 전혀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까지 저 몰래 시댁 식구들만 챙기다가 여러 번 들통이 났던 남편의 입에서 할 소리는 아니었죠. 홍삼이 비싼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자꾸 아프니까 걱정돼서 보낸 건데 지금 이걸로 난리치는 거야? 당신은 나 몰래 홍삼이랑 비교도 안 되는 비싼 명품 가방에 용돈에 시댁 식구들 챙긴 게 한두 번도 아니면서 지금 고작 우리 엄마 홍삼 하나 챙겨드렸다는 게 아깝다는 거야?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요즘에 우리 집 안 챙겨주고 있다고. 가뜩이나 불경기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에 홍삼은 무슨 홍삼이야? 어차피 노인네들 나이 먹으면 당연히 아픈 거지. 당장 환불해. 내가 당신 홍삼 환불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거야. 아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우리 엄마 자식이 사들이는 홍삼 드실 자격 충분하고 비싼 것도 아니고 홍삼 하나 제대로 못 사드리면서 당신 눈치 보며 살려고 내가 결혼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야말로 우리 엄마 홍삼 사드린 거로 다시 한번 말 꺼내면 나 그때는 진짜 가만 안 있어. 자꾸 이러면 나도 안 참는다고. 내 말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이 서운하다 못해 괘씸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시댁에 해줄 때는 저한테 상의 없이 멋대로 저지르고 숨기기까지 했으면서 제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홍삼 하나 해드린 일로 생 난리를 치니 뭐 이런 치사한 사람이 다 있나 싶었던 거죠. 이런 남자를 믿고 그동안 결혼해서 살았던 것 자체가 제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고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 행동은 저를 향한 기망이자 배신이나 다름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몇 푼 안 하는 홍삼 하나 사들인 일에도 그 난리를 치던 인간이 시어머니는 자기 엄마라고 남편이 무슨 짓까지 한지 아세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더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진짜로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남편이 그날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녁을 먹기 전 씻으러 욕실에 간 사이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시어머니한테서 문자 하나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잠깐 뜬 문자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잠깐 스치는 와중에 그 내용이 뭔가 꺼림칙하니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평소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이 씻고 나오기 전에 재빨리 남편 핸드폰을 열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했죠.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남편을 떠올리며 든 생각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였습니다. 아들, 네 덕분에 이 엄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VIP 건강검진도 다 받아보고 정말 고맙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부럽다고 난리야. 너 보고 효자라면서 자기들도 VIP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어찌나 나를 부러워하든지. 내가 어깨가 다 올라갔었다. 네 말대로 은수한테는 절대 말 안 하고 비밀로 하고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 저희 엄마는 얼마 안 하는 홍삼 사드렸다고 난리치던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는 그냥 건강검진도 아니고 그 비싸다는 병원 VIP 건강검진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서
제 눈앞에 저희 엄마한테 홍삼을 사드렸다고 난리치던 남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욕실에 들어간 남편을 쫓아가 머리채를 꺼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은 이젠 남편과는 끝났다. 안녕이다. 딱 그렇게 두 마디였어요. 더는 이런 인간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남편이 시어머니랑 그전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전에 주고받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문자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저도 남편과 진짜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미리 준비할 건 준비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랬더니 원래 비쌀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시어머니한테 시켜드린 VIP 건강검진이 무려 350만 원이나 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렸다니까 시어머니가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다며 남편이 걱정하던데 그래서 아무래도 VIP 건강검진을 시켜드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데 갈수록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뒤에서 두 사람이 저와 저희 친정을 무시하면서 제 욕을 엄청 해댔던 겁니다. 제가 친정엄마 홍삼 사드리는 것조차 못하게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이 시어머니 VIP 건강검진은 해드려 놓고는 그 사실을 절대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말하면서도 시어머니인 자신이랑 저희 친정엄마가 어디 똑같으냐면서 대우가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며느리가 돼서 당연히 저희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 당신을 더 대접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저희 엄마처럼 똑같이 나이 드신 입장이면서 저희 엄마 보고는 그 정도 나이 드셨으면 살 만큼 사셨고 어디 아파도 이상한 게 아니라면서 홍삼은 왜 드시냐고 했습니다. 그것도 남편 번 돈으로 저희 엄마 홍삼 사드리는 게 아깝다면서요? 그러자 남편은 안 그래도 그 일로 저한테 화는 냈다면서 저희 엄마 홍삼 사준 걸로 저한테 난리친 걸 자랑하듯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 제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랑 남편의 문자 내용을 보는데 저희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욱이 저희 엄마가 나이 드셔서 몸이 아픈 건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왜 시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몸 아픈 건 당연한 게 아닌 것인지 황당하게만 했어요. 특히 제가 배신감을 느낀 건 시어머니보다 저와 같이 살아온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나 저희 친정엄마나 같은 부모인데 이렇게까지 차별할 수 있나 생각했습니다. 누구는 홍삼을 사드린다고 난리를 쳐놓고 누구는 비싼 VIP 건강검진을 시켜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며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시어머니에게도 큰 실망을 했고요. 그런데 일단 저는 남편에게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제대로 이혼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 비밀을 하자 싶었던 거죠. 혹시 제가 이혼 준비하는 걸 남편이 알게 된다면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본인이 불리한 증거는 제 앞에서 숨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하며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신우가 제 앞에서 엄청난 말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신우가 사실 그때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건지 많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날도 신우는 남자친구와 싸웠는지 잔뜩 심통이 나 있었죠. 그런데 다 같이 밥을 먹는 저녁 자리에서 신우는 혼자 과음을 해서는 갑자기 저한테 술주정을 부렸던 거예요. 그런데 신우는 술주정을 하면서 아주 제대로 헛소리를 했던 것이죠. 물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부터 시어머니를 따라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 저한테 했던 막말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일로 곤란해진 것은 제가 아닌 저희 남편이었지만요. 언니, 사람이 진짜 왜 그래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우리 집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라고요. 아가씨, 술이 너무 많이 드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저 그동안 시댁 식구한테 잘하고 남편한테도 최선 다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가씨한테 그런 소리 들을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말실수한 거 후회하지 마시고 그만 마시면 좋겠네요, 아가씨. 아가씨 이러면 저도 화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가씨가 제일 어린데 어른들 있는 데서 이러면 안 되는 거 몰라요? 그때 신우가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혼낼 거는 혼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든 사람 무서운 거 알고 술을 마셔도 실수를 안 할 테니까요. 하지만 신우는 제 말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계속해 술주정을 부렸는데 다음 이어지는 말이 진짜 히트였어요. 언니나 잘하고 그런 소리 하세요. 언니가 우리 오빠를 얼마나 쥐잡듯이 잡으면서 못 살게 굴었으면 오빠가 엄마 건강검진 해주는 것도 비밀로 해서 해줬겠어요? 야, 현정아,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만해. 오빠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충 떠매고 말하는 거니까 언니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오빠가 언니 알면 난리친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빠가 우리 엄마 요즘 몸 안 좋은 것 같다고 350만 원짜리 VIP 건강검진 끊어줬어요. 그래서 엄마 건강검진 받고 왔고요. 언니 왜 우리 오빠가 저희 가족들 챙겨주려고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겠어요? 우리 집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시댁 식구한테 잘하면서 조용히 있으라고요. 여보, 아니야. 현정이가 지금 술 마셔서 헛소리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유, 우리 이제 밥도 다 먹었겠다. 얼른 집에 가자. 내가 집에 가서 전부 설명해 줄게.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바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물론 남편과 이혼할 준비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VIP 건강검진을 시켜드린 일을 안 그래도 따지려고 했었으니까요. 당신, 우리 엄마는 얼마 안 하는 홍삼 사드린 것도 그렇게 아까워서 죽으려고 하더니 어머니한테는 350만 원짜리 VIP 건강검진 해드리고 그 돈은 아깝지 않았나 봐? 나한테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난리치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VIP 건강검진 해드리고 들킨 것 때문에 시댁에서부터 안절부절하기에 집에 돌아오면 미안하다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이 바뀌었던 것인지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 내가 자식으로서 우리 엄마한테 효도 좀 하고 싶어서 VIP 건강검진 시켜드렸다. 내가 당신 돈으로 우리 엄마 VIP 건강검진 시켜드렸어?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하긴. 내가 사업해서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엄마 VIP 건강검진 시켜드린 건데 솔직히 당신 무슨 상관인데?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 건강검진 시켜드리면서 당신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그렇게 장모님 홍삼을 사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벌어서 당신 돈으로 사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이 벌어온 돈이 어떻게 당신 것만 되는 건데? 우리 결혼한 이상 부부가 같이 이룬 재산은 공동관리가 있고 또 당신이 밖에 나가서 사업할 수 있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뒷바라지 해왔어.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정말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굴면 진짜로 벌 받는다고? 내가 왜 벌을 받는데? 내가 사업하면서 처거덕을 본 게 뭐가 있다고 나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가 우리 친정덕을 본 게 없어? 당신 지금 한 말 진심이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렇게 생각한다. 어쩔래? 알겠어. 당신이 한 말 잘 기억해둘게. 지금 한 말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후회는 무슨 후회? 내 인생에 후회 따위는 없다고! 제가 이미 남편과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정말이지 배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물며 짐승도 입은 은혜는 안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저희 친정에 받아온 걸 생각하면 저희 엄마한테 그래선 안 되었습니다. 남편 사업하는데 처가덕을 본 게 없다는 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고요. 남편 사업이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그렇게 된 것이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 후 남편 사업이 힘들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금줄이 막히면서 몇 안 되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막막했던 때였어요. 그때 도움을 주셨던 것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작은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 사업이 힘들다는 말에 그 건물을 정리해서 저희 남편 사업을 도와주셨죠. 저희 여동생 몫을 빼고 엄마가 저한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주는 거라고 생각하라면서 남편에게 급한데 쓰라면서 돈을 빌려주셨죠. 그 덕에 남편도 힘든 고비 넘기면서 지금 이렇게 자리 잡아서 직원 수도 늘리고 사업도 잘 될 수 있었고요. 남편이 이렇게 돌변할 줄 모르고 결혼 전부터 저에게 잘하는 모습만 보고 저희 엄마가 큰 결심을 해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 친정덕을 본 게 없다고 말하는 남편 놈이 너무 괘씸하고 이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사업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겠다. 더는 저희 친정에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 대놓고 무시를 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하며 친정에 덕본 것이 없다는 남편 말을 현실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엄마가 제 몫의 유산이라며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전부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다시 다 받아낼 작정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사업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이자 한 푼 제대로 갚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디 그때도 저희 친정덕을 본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지켜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때 아주 때마침 제가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제대로 된 약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뜻밖의 행운으로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신우가 술에 취해서 저희 집에 쳐들어왔던 겁니다. 저희 아파트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던 것인지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올라와서는 저희 집 현관문 초인종을 정신없이 눌렀던 거죠. 언니! 야, 성수! 네 신우 왔다. 얼른 문 열어라. 지금 네 신우가 왔다는데 감히 내 말 무시하는 거냐? 어서 문 열라고! 현관문을 발로 차서 쿵쿵거리지를 않나. 초인종을 정신없이 누르지를 않나.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그날은 남편이 밖에서 거래처 사장님들과 모임에 있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남편도 집에 없고 이혼할 생각이니 신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내쫓아 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때 드는 생각이 왠지 신우를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신우한테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신우는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에 대자로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실 바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헛소리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억울해. 억울하다고. 언니 같은 사람도 우리 오빠처럼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잘만 사는데 나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소리 나고 왜 나만 불쌍하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결혼해서 남자친구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냐고. 아가씨, 술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쉴 것이지. 지금 술에 잔뜩 취해서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저희 집에 찾아와서 행패냐고요? 행패는 무슨 행패? 내가 내 오빠 집에 왔는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
지금 너는 우리 오빠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고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냐? 잘난 척은 무슨 잘난 척이에요? 아가씨 행동이 잘못됐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아, 됐고! 이 불공평한 세상 나만 불행할 순 없지. 오빠가 이 말하면 언니가 오빠랑 이혼할지 모른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중요한 비밀 한 가지 알려줄게. 오빠가 언니 몰래 2년 전부터 우리 부모님한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 보내주고 있어. 언니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우리 오빠한테 속아 살았지? 혼자 똑똑하고 행복한 척은 다 하더니 우리 오빠한테 속아 사는 것도 모르고 아주 쌤통이다. 둘이 그냥 이혼해버려라. 그렇게 슈누는 절대 제 앞에서 발설해서는 안 될 엄청난 비밀을 폭로해버리더니 신우의 남자친구 욕을 하면서 한바탕 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요. 저 몰래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시부모님께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다니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이 아닐 수 없었죠.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저희 엄마가 남편 사업 힘들다고 도와줬던 시기랑 딱 겹쳤어요. 저희 친정에는 사업이 힘들다면서 돈을 뜯어가 놓고 시댁에는 돈을 보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신우가 알려준 엄청난 사실에 저는 더욱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증거면 남편과 제대로 이혼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저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빼돌리고 신뢰를 깨트리는 기망행위였으니까요. 저희 친정에는 그렇게 뭐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인간이 그동안 참 시댁에는 아낌없이 퍼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신우는 다음날 뒤늦게야 일어나더니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본인이 저에게 엄청난 사실을 폭로한 것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술 취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잠을 잔 것이 창피했는지 일어나자마자 도망치듯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저는 그동안 준비한 증거 자료들과 함께 신우가 말한 남편이 시댁에 몰래 200만 원 생활비를 보낸 증거까지 찾아내며 이혼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잘 사용하지 않던 은행 통장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통장으로 매달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부부이니 당연히 저도 남편이 알려줘서 그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요. 예전에 신혼 초에 저희 부부 비상금이 들어있던 통장이라 남편이 급할 때 쓰라고 가끔 돈을 넣어놓았던 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매달 보냈던 통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일찍 들어오라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하고 시간 맞춰서 집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긴 말 필요 없고 우리 이혼하자. 뭐? 갑자기 뜬금없이 나랑 이혼이라니? 당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 말이 뜬금이 없어? 네가 그동안 나랑 우리 집의 한 짓거리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짓거리라니?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심해? 그러는 너야말로 네 행동은 심하다 못해 최악인 것 같던데? 너 나한테 숨기면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지? 네가 그동안 우리 친정이랑 시댁 차별하면서 잘해줄 때도 참아주려고 했어. 그런데 우리 엄마 홍삼 사드리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어머니는 그 비싼 VIP 건강검진 해드리는 거 보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 너라는 인간은 부모가 똑같이 아파도 네 부모만 챙길 인간이지 절대로 우리 엄마 챙겨줄 인간은 아닌 것 같았으니까.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지. 내가 내 돈 벌어서 우리 엄마 건강검진 시켜준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정 장모님 아픈 게 걱정되고 내가 우리 엄마 VIP 건강검진 시켜드린 게 부러우면 저번에 내가 말한 대로 당신이 돈 벌어서 장모님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고작 그것 때문에 나랑 못 살리겠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과연 그런 거로 나랑 이혼이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떤데? 너 그동안 내 허락도 없이 나 몰래 시댁에 생활비 매달 200만 원씩 보내줬더라? 이건 누가 봐도 기망행위고 너랑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누가 봐도 네가 나 배신한 행동 아니냐고.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입단속 시키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기는 저번에 아가씨가 술 먹고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부 술술 불던데. 그리고 네 생각에는 친정이랑 시댁이랑 차별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변호사님 만나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변호사님 이야기 듣더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네 동의를 얻을 게 아닌 내 통보고 나는 너랑 이혼하면서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고생한 거 쳐서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도 전부 받아낼 테니까 잘 준비나 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바로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리면서 썼던 차용증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거를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너 이거 기억나지? 너 사업 힘들 때 엄마가 나한테 물려줄 재산 미리 주는 거라면서 가지고 계시던 건물 팔아서 너 돈 빌려주셨던 거. 그러니까 나랑 이혼당하면 나한테 갚을 이 돈도 잘 준비해놓고 있으라고. 그제야 남편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저한테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 허락 없이 우리 부모님한테만 매달 200만 원씩 용돈 보낸 것도 미안하고 당신 친정이랑 우리 집 차별하고 장모님한테는 홍삼 사준다고 난리 쳐놓고 우리 엄마는 비싼 VIP 건강검진 시킨 것도 전부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장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차별 안 하고 당신 친정이랑 우리 집에 똑같이 생활비 보내고 그리고 당신만 원한다면 장모님도 VIP 건강검진 시켜드릴게. 그러니까 제발 이 엄마는 생각하지 말아주라. 아니? 당신이 나한테 용서를 빌기엔 너무 늦었어. 들키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당신 말을 진심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고 이혼을 하네? 나 오늘부터 우리 친정에 가서 살 생각이거든? 앞으로 우리 영원히 보지 말고 살자. 당신이란 사람 이제 생각만 해도 아주 징글징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해서 결혼하고 4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후 제 동의도 없이 저 몰래 시댁에 2년 넘게 생활비를 준 거랑 저희 친정과 시댁을 차별한 일까지 남편의 잘못을 크게 봐서 법원도 제 편을 들어줬고요. 그 후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빌린 돈을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했고요. 법적으로도 당연한 결과이니 남편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들 소용이 없었어요. 게다가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하게 되었어요. 비록 결혼 4년 생활에 대한 것이지만 남편이 저 몰래 시댁의 생활비를 지원해준 사실 때문인지 재산 분할할 때 제가 더 좋은 비율로 재산 분할을 받게 된 것이죠. 거기에 얹어서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준 상황이라 남편이 손해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었고요. 나중에 전 남편과 연락을 하던 지인을 통해 들으니 전 신우가 술에 취해서 저한테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남편이 몰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인지 전 남편과 전 신우는 원수지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전 신우도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신우 남자친구 집에서 신우한테 결혼 전인데도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켰고 전 신우가 본인 성질을 못 이기고 제대로 난리를 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같이 살게 되니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엄마를 돌봐드릴 수 있어 마음도 더 편했고요. 엄마는 처음엔 제가 이혼한다는 사실에 많이 속상해하셨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전 남편 같은 사람이랑 계속 사느니 이혼하는 게 잘한 것이라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어린이집 교사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어요. 다시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만나며 일을 하니 활력도 생기고 이제야 제 인생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혼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 시모가 제가 일하는 어린이집까지 찾아와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안 만나주면 매일 와서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시모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해 줄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을 내주게 되었죠.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아주 해괴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다시 전 남편과 재결합하라고 강요했어요. 두 말 않겠다. 다시 우리 아들이랑 재결합해서 같이 살아라. 어차피 너 평생 혼자 살 생각 아니면 언젠가는 누군가랑 다시 결혼해서 살아야 하는데 안 살아본 사람보다는 살아본 사람이랑 더 편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도 너 속이고 우리한테 생활비 준 거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네 생각이 많이 나는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 아들이 많이 힘든지 살이 4kg나 빠졌다. 그리고 너도 이렇게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먼저 숙이고 들어왔으면 너 그렇게 사람이 받아줄 줄 알아야 하는 거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러면 운수 너 우리 아들이랑 재결합하는 거다. 시부모의 행동이 참 무례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전 시모와 저는 이제 남남인데 저한테 무슨 권리로 일어나 싶었어요. 게다가 잘못은 전 남편이 했는데 제가 왜 잘못한 사람이랑 재결합을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런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되면 다시 마음고생을 하며 살게 될 제가 더 손해 아닌가 싶었죠. 그래서 저도 시부모에게 딱 부러지게 말했어요. 아줌마 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뭐? 아줌마? 네. 이미 저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했고 그러면 남남인데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잊으셨어요? 아줌마랑 저랑 이제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인 아줌마가 저 찾아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아줌마 아들이랑 재결합을 하라느니 말라느니 말할 권리도 전혀 없고요. 제가 아줌마 아들이랑 재결합할 일은 더더욱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누구죠라고 아줌마 아들이랑 재결합해서 사나요? 그리고 아줌마가 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렇게 불쑥 저 찾아오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줌마 이러는 거 제가 진짜 기분 안 좋으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확 신고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줌마 하는 일 저한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고 남의 일터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거 범죄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찾아와서 아줌마 아들이랑 재결합하라고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아줌마 아들이나 제대로 살려고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세요. 엄한 사람 찾아와서 재결합이니 뭐니 떠들면서 남의 인생 다시 망칠 생각 마시고요. 이러니까 당신 아들이 그따윈 거야. 그러자 전 시모는 제 말에 창피했는지 얼굴이 빨개지더니 재빨리 카페에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아주 통쾌한 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전 시댁 식구와 엮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살 인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욕심 부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인생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